안녕하세요. LA의 존교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놀라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갑작스런 상승이 오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지정학적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시장이 버틸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굉장히 큰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 같았으면 이런 이슈가 터지면요. 굉장히 시장이 공포감에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시장이 뭐 조금 데미지를 입더니 생각보다 큰 데미지를 입지도 않아요. 그리고 빠르게 시장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보이거든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략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해하려고 보시면요. 이런 얘기 하고 있죠. I'm not convinced the market is spooked. Really spooked yet 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적하고 있죠. 지금 이 전략가가 볼 때도, 투자 전략가가 볼 때도 시장, 마켓이 공포감에 쩔어 있다? 그리고 이미 공포감에 쩔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지금 전쟁에 의해서 압도되거나 완전히 시장이 공포에 쩔어가지고 막 폭락하거나 시장을 도망치고 소위 말해 시장을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 다 던지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최근에 그 시장 마켓 volatility, tight escalating geopolitical tens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전가의 현재 전투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랄지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때 뭐 굉장히 오랫동안 공포감에 쩔어 있었죠. 막 시장이 갑자기 붕괴되는 것처럼 그런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굉장히 크게 확전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러면 기름값이 벌써 $10 이상 뛰어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도 충분히 공포감을 줄 수 있는데 시장이 의외로 반응들이 굉장히 그냥 태연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일까요? 이건요, 철저하게 정보의 공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들이 지금은요, 아래쪽부터 완전 뭐 일반 사람부터 정치인들까지 지금은 방대한 정보, 그리고 디테일한 정보를, 즉 많은 정보와 또 섬세한 디테일한 정보까지도 이제는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전에는요, 이런 정보를,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SNS 발달, 뭐 특히 유튜브랄지, 뭐 지금 이 SNS X랄지, 뭐 가감 없이 이제 다 공개가 돼 버리거든요. 뭐 이 학자들의 의견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쪽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과 지식들이 있으니까 공포감을 덜 가지는 거예요. 마치 테슬라 주식에 대한 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게 되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뭐 하루에 2번씩 있는 정보, 모든 정보를 다 끌어다 주지 않습니까? 뭐 매크로 이슈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와 관련된 정보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다루죠. 테슬라 주변 이슈까지 다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이유가 쉽게 공포감에 안 빠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정말 완전 공포감을 주는 이슈가 아니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 문제도요.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뭐 어디까지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략 한계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투자들이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결국 정보의 민주화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보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구글의 등장이죠. 여러분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가 원래부터 구글을 좋아했잖아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원래 시작할 때부터 정보의 민주화다, 전문가들만이, 즉 위에 엘리트들만이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맨 밑자락에 있는 그런 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평하게 전해야 된다. 그게 정보의 민주화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소위 말해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즉 관세 정책이 자, 지금 이제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90일간의 그 유예를 줬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의 관세,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베트남, 뭐 타이완, 저펜, 인디아, 사우스 코리아 아래쪽에 지금 리스트 보이시죠? 우리 대한민국도 뭐 거의 한 7, 8위 속에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런 관세를 뭐 40%, 50%, 60% 이렇게 다 매겨놨는데 자, 이거 지금 일단 이 90일간, 석 달간 유예를 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90일이 여러분 벌써 굉장히 많이 지나서요. 이제 벌써 90일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7월 9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6월 14일이거든요. 근데 벌써 90일 중에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미국 시간은 6월 14일인데 이제 거의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거의 한 25일 정도 후면요. 이제 7월 9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각 나라들이 미국과의 현재 그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 뭐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해결된 나라가 영국 하나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머지 나라들은요, 눈치만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뭐 이렇게 진지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진지하게 덤비는 나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임박해 오는 이 날짜 7월 9일이 마감인데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지금 굉장히 사실 이게 그 지금 아직까지는 한 달여가 좀 안 남았지만 대략 한 달 정도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름 정도 남고 열흘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식시장에 계속 부담을 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90일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전에 뭔가 몇몇 나라가 해결되면 뭔가 좀 발전 있고 진보가 있겠는데, 자,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나라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트럼프는 말 그대로 공포감을 조성할 겁니다. 열흘 남거나 한 일주일 남았을 때요. 언론을 통해서 빵빵 터뜨리겠죠. 트럼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니네가 진지하게 접근 안 하고 협상을 석 달이나 줬는데 뭔가 여기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강하게 매기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공포감 조성하겠죠. 자, 그 공포감을 미리미리 조성하면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각 나라의 주가가 출렁거리겠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각 나라들도 관세를 그렇게 세게 두들겨 맞는다? 어떤 나라도 버티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는요,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몇몇 나라가 이제 협상에 응해서 타협이 된다고 치면요. 자, 그러면 아직도 여러 나라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에게는요, 어떻게 경고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요, 몇몇 나라들에게 경고치를 날릴 겁니다. 대놓고요. 그래서 그냥 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줘서 다른 나라들도 빠르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물론 완전히 또 그냥 관세를 내버려 두면서 가진 않을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줘서 모든 나라가 진지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90일도 부족하면 한 달 정도 더 유예준다. 아니면은 2달 정도 유예준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아마 길게는 가지 않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더 유예줘서 마무리하라고 압박을 할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는요, 그냥 물러서진 않겠죠. 결국 압박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또다시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출렁거림들은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한 번 정도 출렁거림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싸게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도요,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소식인데, 자, 지금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이런 이 실제적인 그런 이 치명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이 막대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막대그래프 보시면요, 굉장한 흐름들이 플러스로 거의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25년도 5월 달에 보니까 마이너스 8.9%, 거의 9% 폭락한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의 그래프냐면요, 바로 이 5월 달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물품들이 들어오는 거 있죠.
수입품들에 대한 그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상승률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조금씩 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 5월 달에 보니까 뚝 떨어져 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9%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LA에 우리 항구가 있거든요. LA에 가장 미국에서 바쁜 항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LA 항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LA 항구의 이 수입품 자체가 9%나 폭락했다, 전년도 대비. 자, 이게 얼마나 많은 shipments, 즉 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보내고, 또 보낸다는 말은 미국에서 주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얼마나 많이 캔슬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살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주문 회사들이 주문하는 것도 줄여버리잖아요. 아예 취소해버리거나 아니면 미리 다 주문을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보통 그때 관세 들어간다고 할 때에 1월달, 2월달, 뭐 3월달, 4월달, 5월달 때 그 전에 미리 다 주문을 해가지고 그때는 갑자기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4월달 같은 경우 5.4%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주문이 뚝 떨어져 버리죠. 더 이상 이제 주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거 뭐 굶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취소하거나 아니면 미리 대량으로 주문하거나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 충격이 그대로 와 있는 거죠. 사실 중국으로부터 한 145% 관세 때려버리니까 미리 주문하거나 이제는 멈췄으니까 꽤 이게 이제 한두 달 가겠죠. 그 여러분,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관세 충격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를 알 수 있겠죠. 항구에 이렇게 갑자기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면요, 항구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항구에서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랄지 일하는 사람들이 매출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관세 이런 것들이 꽤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그쪽의 일자리들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 경제 충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결국은 수입이 만약에 길게 이어진다? 몇 달이 이어지면요, 결국은 뭡니까? 올 지금 가을에 필요한 제품들, 특히 미국이 이제 그 땡스기빙이랄지 크리스마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건이 이제 미리 주문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줄게 되면 미국의 이번 가을은요, 정말 추운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많은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항구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 매출 자체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홈디포랄지 미국의 리테일 샵들 있죠. 타겟이랄지 워마트랄지 커스코랄지 굉장히 많은 이 리테일 샵들이요, 재고가 다 바닥이 나겠죠. 지금 그 가판대에 다 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미국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보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봐,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과격하게 때리니까 이런 문제가 터져,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가 트럼프를 향해 갈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동안 쓰던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던 물건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져요? 이게 그러면 결국 손가락질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한테 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선물도 못한다. 너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트럼프가 내년에 중간선거가 없어요.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석 달, 넉 달, 5달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빠르게 수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간 유예했고 뭔가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이 자비를 베푸는 듯 하지만 미국 자체도 굉장히 소위 말해서 쫄리는 분위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미국 안에서 물건들이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급이 안 되면요, 미국 안에서 굉장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집권 자체에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관세로 인해서 쉽게 돈 벌려다가 오히려 자기 발등에 소위 말해 발등을 찍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도 결국은 오랫동안 질질 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세 이슈를요. 어떻게든 정리를 마무리를 빨리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흐름들이 지금 자꾸 단기적인 안목, 이 눈앞의 것 때문에 공포감 가질 필요 없다니까요. 조금만 길게 보면 다 이게 정치와 연결돼 있고 사람 사는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쉽게 트럼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테슬라 안에, 이 텍사스 안에서요, 이미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지고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이 다 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을 법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22일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는 것은 뭐 불가피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지금 뭐 주변에서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위에 핑크빛으로 하는 거 보세요. What is your biggest issue with the rideshare in 2025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우버 같은, 로보택시 같은 라이드쉐어죠. 그러니까 우버나 여러분 카카오택시 있죠? 자, 그런 이 소위 라이드쉐어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번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뭡니까? 오렌지 컬러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69%가 프라이시스라고 했습니다. 자, 가격대가 가장 문제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실 이게 유리한 게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버가요, 싼 게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 왔다 갔다 할 때도요, 실제로 우버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때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잘 안 타요.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자, 그래서 우버가 일단 가격대가 비싸다라는 거죠. 라이드쉐어가. 근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가격이 부담 없는 선에 있거든요. 운전자가 없어도 되고, 그리고 테슬라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니까 가격대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이슈도 테슬라 로보택시가 지배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버나 이 소위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모도 마찬가지고요. 웨이모도 그 자동차 자체를 외주에서 공급받고 거기 설치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에서 이미 이 승부를 벌써 거의 결정짓고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ait times too long입니다. 너무 많이 기다린대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사실 타보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거든요. wait times too long. 뭐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 한 2, 3분만이면 차가 오거든요. 길어봐야 5분 안에 다 차가 오기 때문에 뭐 택시 잡는 거랑 그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wait times too long, 다른 우버랄지 이런 차보다도요,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 테슬라는 더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간이 왜 오래 걸리겠습니까? 공급되어지는 게 적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로보택시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공급이 될 거거든요. 확장성. 뭐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델 Y 모델들이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그렇다면 why not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이프티, 안전입니다. 자, 안전 이슈도 지금 뭐 테슬라는 안전을 가장 중시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도요, 안전이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안전이라고 하는 건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안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버 있죠, 여러분. 우버는 우버 기사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간혹 가다가 우버 기사들이 돌변해가지고 고객을 나쁜 짓을 한다랄지 강도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가끔씩. 자, 그러니까 여성들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잖아요. 운전자가 없으니까 여성 혼자서 밤에 타도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면에서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여성들도 밤에 편안하게 놀다가 이제 테슬라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why not입니까? 그러니까 안전 문제도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면요, drivers can cancel on me on too often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디 가겠다라고 콜을 해요. 그러면요, 운전자가 거부할 때가 있어요. 캔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온다고 했다가 운전자가 자기가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또 뭐 바쁘면은 취소해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21% 해당되는데, 자,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런 것도 테슬라 로보택시는 취소할 게 없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운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테슬라 로보택시가 앞으로 나왔을 때에 우버랄지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바로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가격, 그리고 많이 기다리는 거, 안전 문제, 그리고 운전자가 취소한다. 지금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 그리고 3번, 4번이 다 괜찮은 거고요. 그 웨이트 타임도 당연히 뭐 오래 걸리지 않는 거. 가격은 뭐 너무 대박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로보택시가 나왔을 때의 경쟁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보택시가 지배해 갈 겁니다. 압도해 갈 거예요. 그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얼마나 큰 비즈니스가 될지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 지금요, 스웨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왼쪽에 여러분, X에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이 X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스웨덴의 X에서 자유롭게 지금 현재 이 소위 말해서 같이 행동에 옮기자라고 하면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하라던 거. 어떤 행동이냐면요. The call to action yesterday was successful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웨덴 안에서 지금 X라는 플랫폼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이 우리 이렇게 스웨덴 정부에다가 좀 압박을 가하자라고 하는 행동 강령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자면서 어디 가서 서명을 하고, 그리고 스웨덴 정부에 가서 당당히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어떤 거냐? 자, 우리 스웨덴의 그 교통국이죠. 스웨디시 트랜스포트 에이전시입니다. 뭐 미국의 NHTSA 같은 거죠. 미국의 교통국이나 스웨덴의 교통국, 이런 교통국이 It is time to bring Tesla fast to Sweden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웨덴이라는 나라에도 테슬라 자율주행을 이제는 좀 두려울 때가 됐다라는 거죠. 스웨덴이 왜 막고 있냐라는 거예요. 미국도 쓰고 캐나다 쓰고 전부 다가 쓰고 있는데, 유럽에도 이탈리아 쓰고 있죠. 프랑스 쓰고 있죠. 지금 이 독일도 아직 안 열었지만 스웨덴이 왜 못 여나는 거죠. 빨리 오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테슬라들,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행동에 옮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 가서 서명하고, 그리고 푸시를 하고 같이 행동하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스웨덴에서 단체적으로 스웨덴 그 교통국에다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자율주행을 넣어달라. 빨리 이 놀라운 기술을 달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싸움이 일어날 때 굉장히 그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테슬라에게 악재이지만, 제가 결국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술이 이긴다라고 말했죠. 결국은 기술력이 이긴다고요. 여러분,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 좋은 기술을 못 쓰게 해? 왜 우리에게 못 쓰겠냐? 내가 쓰겠다는데 왜 국가가 막고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술들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행동하게끔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100사람이 1000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많아져서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세력이 된다고요. 그게 민주적인 힘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결국은 테슬라가 트럼프에게 막 그러더라도 결국은 기술력은요, 사람들이 서로가 우리 이 기술을 원한다 그러면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겠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그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결국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스웨덴의 이 국가도, 스웨덴 국민들도요, 우리도 FSD 달라라는 거죠. 테슬라 차가만 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정보가 다 있잖아요. 정보의 민주화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기는 거, 뒤에서 뭐 이렇게 사기치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모든 것이 다 나타나서 결국은 이 전 세계적으로 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 보니까 테슬라 자율주행이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를 막냐라는 거죠.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막잖아요.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도 캐나다도 대한민국도 뭐 어디도 다 자율주행 잘 가고 있는데 사람보다 운전하는 게 안전한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다 공개하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가 X에 올라가고 유튜브에 올라가서 다 공개되거든요. 그럼 스웨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 정부에다 푸시하겠죠. 서명 운동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의 민주화 때문에요, 막 뒤에서 사기치고 꼼수치고 이런 게 안 통한다니까요. 자기가 작정하고 더 넓은 정보를 원하겠다 그러면요,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걸 다, 이 독서도 풍성하게 하고 방대한 독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좁게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풍성한 여러분들이 독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제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 그 작품을 읽어보라 그러니까 또 일부들은 또 그렇죠. 그런 뭐 불온 서적을 왜 여러분 누가 도대체 불온 서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작가를요. 읽어보고 판단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읽을 권리도 나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라고요. 남들이 읽지 말라고 해서 왜 안 읽어요? 그렇게 좋은 서적이 읽어보시라니까요. 엄청난 글이에요. 여러분, 문학적 이 소위 작품성이 없으면요, 세계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일본에서도 한강 작가의 글이 인기가 있고, 미국의 여러분 명문대학교엔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읽고 싶은 애들은 다 읽고 있다고요. 이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젊은 친구들이 한강 작가의 글을 읽고 있으면서 영감을 얻는데 왜 우리나라가 배출한 이 천재적인 작가를 왜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막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건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작가, 좋은 감독, 좋은 작품들은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써봤는데 안 좋다고 그러면 안 좋다고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써보니까 와, 이거 엄청난데? 머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력이 뛰어난데 왜 안 쓰냐고. 써야죠. 그게 민주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넓게, 제가 독서도 풍성하게 하라는 게 자꾸 좁게 갇혀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책은 읽으면 안 돼. 그거 아니라고요. 크리스찬이면 더 넓게 읽으셔야 돼요. 더 여러분 넓게 읽다 보면요 오히려 분별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대한 독서량, 그리고 인문학적인 풍성함,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면서요 더 발전시켜 준다고요. 더 생각을 넓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대한 독서, 풍성한 독서, 한강 작가 책 정말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작가가 있다라는 거,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사이트가 있고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한강 작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많은 인문학 서적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인문학적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며 길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었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제 정말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이 우리 삶에 이제는요 너무 보편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자주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뭐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고 주변에도 자율주행 경험들을 많이 나누는 경우를 이제 진짜 조금씩 더 보고 있거든요. 자, 호마즈 캐딜락이 최근에 또 자신의 경험들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얘기냐면요, 자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알아보세요. My Tesla picked me up from Costco driverlessly, then drove me to my office with zero 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커스코에서 장을 봅니다. 자, 커스코의 장을 보면 이제 커스코에서 물건을 사서, 자, 옆에 이제 와이프는 미리 뭐 가 있어가지고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보면 의자에 와이프가 앉아 있죠. 그리고 본인은 커스코 들어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 물건 사서 나오니까 이제 이 커스코 파킹랏이 엄청 넓잖아요. 저 구석에 대고 장을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그 장 보러 갑니다. 장을 다 보고 나면 물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옆에 서 있으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콜하는 거죠. 핸드폰에서 테슬라를 서밋을 해가지고 내가 있는 데까지 딱 누르면요 차가 자율주행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나를 픽업하는 거죠. 그 지금 홀마스켓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화면에 보면 보세요. 여기 지금 파킹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 차가 여기에 코스코 그 넓은 주차장에 파킹이 돼 있는데 차를 지가 자동으로 다 빼요. 후진기어 넣어가지고 쭉 빼죠. 근데 쭉 빼고 그러면서 이제 차량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위 주인님이 있는 데로 가요. 주인님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그대로 본인을 픽업하죠. 그게 멈추면 이제 자동차 문을 열어가지고 커스코에서 물건 산 것을 뒤에 이제 트렁크에 집어넣고 이제 타고 가는 거죠. 탑니다. 타는데 어때요? 이제 오피스로 그대로 갑니다. 한 번도 개입하지 않고 이 테슬라가
커스코에서 나를 픽업해가지고 오피스까지 나를 드랍해주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전격 제트 작전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젊으신 분들은요. 아마 40대 이상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가 다 40대들은 그런 거 다 경험하고 그거 어릴 때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30대들은 못 봤을 수도 있고 20대는 더 못 봤겠죠. 그런 분들은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다가. 그러면 전격 제트 작전이야 Z 작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공 이름이 데이빗인데 그 사람이 이제 키트로 이 손에서 부르거든요. 저 시계를 가지고요. 헤이, 키트, 날 좀 빨리 데리러 와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 주인님 하면서 막 달려오거든요. 그러면서 대화를까지 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성큼 다가왔어요. 정말 그런 시대가 여러분 임박해 가까웠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이제는 너무 보편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시간이 곧 이제 다가올 겁니다. 자, 정말 신나는 세상이 왔고요. 새로운 세상 시대가 왔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6월 26일 날 공장에서 물건을 공장에서 바로 고객들에게 바로 배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줄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테슬라는 인건비가 줄면서 결국은 이 자율주행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주가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 정유수입이었습니다.